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금발의 독일 여대생 한 명이 친구들을 향해 절규하듯 외치고 있었다. 미안해. 나는 여기 남을 거야. 혼자서라도. 그녀의 손에는 한국 대학교 교환학생 지원서가 들려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함께 온 3명의 친구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엠마, 너 정말 미쳤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엠마라고 불린 그 여학생은 고개를 저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일본에 푹 빠져 있던 그녀가 지금은 한국에 남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 이 2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엠마 밀러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2주간의 여행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정말 한국에 남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이 말이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일본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거든요. 애니메이션, 전통 문화, 그리고 그들의 완벽주의까지. 모든 것이 제 이상형이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뮌헨 대학교 기숙사 3층 제 방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날은 4월의 어느 쌀쌀한 저녁이었는데 룸메이트인 소피아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더니 흥분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엠마, 우리 졸업여행 어디 갈지 정했어? 소피아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로맨틱한 친구예요. 항상 드라마틱한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남달라요. 그 옆으로 리사와 안나도 따라 들어왔죠. 리사는 저와 정반대 성격이에요. 현실적이고 냉철하죠. 안나는 우리 중 가장 순수하고 낙천적인 친구고요. 이렇게 성격이 다른 4명이 어떻게 친해졌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동양 쪽으로 가면 어떨까? 소피아가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어요. 일본이나 한국 같은 곳 말이야. 그 순간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일본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시작된 관심이 점점 깊어져서 일본어도 조금씩 공부하고 있었어요. 일본 좋지. 제가 즉시 대답했어요. 전통 문화도 아름답고 음식도 유명하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말 예의 바르다고 하더라. 안나가 제 말을 받아줬어요. 리사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일본만 가기엔 좀 아깝지 않을까? 어차피 그 근처까지 가는 거면 한국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K-팝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글쎄, 일본이 메인이고 한국은 잠깐만 들르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2주 동안의 여행 계획이 세워졌어요. 첫 주는 일본에서, 둘째 주는 한국에서 보내기로 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실히 일본에 대한 기대가 훨씬 컸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일본 여행 준비에 푹 빠져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일본 문화에 관한 책들을 빌려다가 읽고 유튜브로 일본어 기본 회화를 연습했죠. 교토의 전통 사찰들, 도쿄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일본의 거리들을 상상하며 설렘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냈어요. 일본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면서도 예의 바르다고 하더라. 제가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체계적이래. 우리 같은 외국인들도 따뜻하게 맞아줄 거야. 소피아는 일본의 로맨틱한 면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벚꽃은 이미 졌지만 일본 정원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 안나는 음식에 대한 기대가 컸죠. 진짜 일본 라멘이랑 스시를 먹어보고 싶어. 독일에서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거야. 리사만이 현실적인 걱정을 했어요.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하지? 영어가 잘 통할까? 괜찮을 거야.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일본은 관광업이 발달한 나라잖아.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정말 친절하다고 하던데.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제 기대는 하늘을 찔렀어요. 마침내 뮌헨 공항에서 도쿄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일본 땅을 밟는 순간이었거든요. 공항 내부는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입국 심사대에서 시작되었죠. 입국 심사관이 저희 여권을 보더니 뭔가 물어보는데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제가 사리, Could you speak in English?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계속 일본어로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는 거지? 소피아가 제게 속삭였어요. 저도 모르겠었어요. 결국 다른 입국 심사관이 와서 간단한 영어로 Purpose of visit, tourism 라고 물어봐 주셔서 겨우 넘어갔지만 벌써부터 뭔가 예상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도 순탄치 않았어요. 지하철역에서 티켓을 사려고 하는데 기계에 영어 옵션이 있긴 했지만 설명이 너무 복잡했어요. 어떤 노선을 타야 하는지, 요금은 얼마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죠. 익스큐스 미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피해갔어요. 사리, 노 잉글리시라는 말만 계속 들었죠. 마침내 한 젊은 직장인이 도와주긴 했지만 정말 최소한의 도움만 주고 빨리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베리 비지, 살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좀 차갑다는 느낌이 드는데 리사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래도 변명했어요. 아직 도쿄니까 그런 거 아닐까? 대도시는 어디나 바쁘잖아. 교토 같은 전통적인 곳에 가면 다를 거야. 호텔에 도착해서도 문제는 계속되었어요. 체크인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거든요. 프론트 직원은 계속 일본어로만 설명하면서 각종 서류를 요구했어요. 예약 확인서를 보여줘도 뭔가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았는데 영어로는 소통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와이파이 패스워드, 플리즈? 라고 물어봤는데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와이파이, 하면서 말을 못 잇더라고요. 결국 종이에 뭔가 적어주긴 했지만 그것도 일본어였어요. 그날 저녁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메뉴판이 전부 일본어였고 영어 메뉴를 요청했지만 없다고 하더라고요. 잉글리시 메뉴, 플리즈. 직원이 손을 흔들며 거절했어요. 저희는 메뉴에 있는 사진들을 가리키며 주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온 음식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제가 라멘을 주문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온 건 우동이었어요. 이거 제가 주문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했지만 직원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음식 맛이었어요. 짜고 자극적이라고 생각했던 독일 음식에 비해 일본 음식은 너무 단조로웠어요. 독일에서 먹었던 일본 음식과는 전혀 달랐죠. 맛이 좀 밋밋하지 않아? 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건강하긴 할 거야. 제가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벽이 있는 느낌이야. 소피아가 말했어요. 정중하긴 한데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은 잘 안 느껴져. 리사도 동의했어요. 응. 업무적인 친절함이라고 해야 하나? 진짜 따뜻함은 못 느끼겠어. 저는 여전히 일본을 옹호했어요. 아직 첫날이잖아. 내일은 더 좋을 거야. 우리가 적응하면 될 거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살짝 불안했어요.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둘째 날, 저희는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을 방문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이었고 사진도 많이 찍었죠. 하지만 관광지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었어요. 절 입구에서 참배 방법을 모르겠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려 했는데 모두 피하더라고요.
한 할머니께 정중하게 물어봤는데 WAKARIMASEN이라고 하시면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희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영어로 다시 물어봤지만 그냥 가셨어요. 다행히 절 입구에 영어로 된 안내판이 있어서 참배 방법을 알 수 있었지만 뭔가 소외감이 들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템푸라 식당에 갔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앞에 서 있던 일본인 가족들은 직원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희 차례가 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경직되더라고요. 직원이 메뉴를 주면서 뭔가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영어를 못해서 그냥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저희는 그냥 다른 손님들이 먹는 걸 보고 똑같은 걸 주문했죠. 왜 이렇게 소외감이 드는 거지? 안나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셋째 날에 일어났어요. 시부야에서 쇼핑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길을 물어봐야 했는데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Excuse me, where is SHIBUIA station? 라고 물어봤는데 대부분 사리, No English라고 하며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1시간을 헤맨 끝에 마침내 영어를 할 줄 아는 대학생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학생도 사리, My English is not good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도움만 주고 떠났어요.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차가운 거야? 소피아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독일에서 생각했던 일본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넷째 날 저녁이었어요. 긴자의 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화장품 가격을 물어봤어요. 독일에서 일본 화장품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How much is this? 직원이 계산기를 꺼내서 숫자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살이라고 하면서 다른 직원을 불렀어요. 그 직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냥 가격만 확인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친구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솔직히 말해서 실망이야. 리사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정중하긴 한데 진짜 소통은 안 되는 느낌이야. 소피아도 동의했어요. 맞아.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건가? 안나는 더 솔직했어요. 나는 벌써 집에 가고 싶어. 여기서는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여전히 일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다를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 기대는 하지 말자. 리사가 현실적으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동양 문화는 저희 같은 서구인들에게는 벽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일주일 동안의 경험이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체크인을 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직원이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꼭 필요한 업무적인 대화만 했을 뿐이었어요. 윈도 시트 OAISL이 시트? 라는 질문에도 기계적으로 대답할 뿐 추가적인 친근함은 전혀 없었죠. 비행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승무원들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개인적인 따뜻함보다는 매뉴얼대로 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한국은 어떨까? 안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별 기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대답했어요. 어차피 비슷할 거야.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어요. 입국 심사를 받는데 공항 직원이 영어로 먼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웰컴 투 코리어. How was your flight? 단순한 업무적인 인사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작은 차이였지만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플라이트 와즈 구드, 생크 유. 제가 대답했어요. 그레이트. 엔조이 요 스테이 인 코리어. 입국 심사관도 친근하게 웃으면서 한국 여행 잘 다녀가세요라고 한국어로 말한 다음 영어로 번역해서 Have a great trip in Korea라고 다시 말해주더라고요. 와, 완전 다르네. 소피아가 제게 속삭였어요. 입국 절차를 마치고 공항 내부를 둘러보는데 안내판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표기가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안내 데스크 직원이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제안해준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헐로. Do you need any help?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적극적인 서비스였죠. We need to go to MYEONGDONG. How can we get there? 오, MYEONGDONG. Very easy. You can take effort IAILROAD to Seoul Station. Then subway line 4. He, let me draw a map for you. 그 직원은 직접 종이에 간단한 지도를 그려주면서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지하철을 타기 위해 교통카드를 사려고 할 때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기계 사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도와주신 거예요. 영어는 못하셨지만 몸짓과 손짓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클레어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어요. 아주머니도 같이 웃으시면서 오케이, 오케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아주머니가 지하철 타는 곳까지 직접 안내해 주신 거였어요. 본인도 바쁘실 텐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거죠. 지하철역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손짓으로 알려주시고 심지어 몇 정거장 후에 내려야 하는지까지 손가락으로 세워서 보여주셨어요. 정말 친절하시다. 리사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느낌이 달랐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긴 했지만 외국인인 저희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일본에서 느꼈던 거리감 있는 시선과는 달랐어요. 호기심 어린,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시선이었죠. 어떤 고등학생은 영어로 웰컴 투 코리어 라고 작게 말해주기까지 했어요. 어머, 여기 분위기 완전 다르네. 안나가 신기해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똑같은 동양 문화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론트 직원이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고 영어가 서툴러도 끝까지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요룸 is 안칠th 플로. 와이파이 패스워드 is he. Also, if you need anything, please call front desk anytime. 직원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근처 맛집까지 추천해주면서 간단한 지도를 그려주었어요. This restaurant very famous for Korean BBQ. This one good for traditional food. And this cafe, very popular with young people. 뭔가 여기는 우리를 진짜 환영하는 느낌이야. 제가 방에 짐을 풀며 말했어요.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말은 잘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첫날부터 저희는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갖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 아침, 저희는 한국의 전통 아침 식사를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호텔 근처에 있는 국밥집에 들어섰는데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구성이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정해진 세트 메뉴가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선택의 폭이 훨씬 넓었어요.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와? 안나가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어요. 김치, 나물무침, 젓갈 등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일본에서 먹었던 단조로운 식사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각기 달랐어요. 빨간 김치, 초록색 나물, 노란 단무지까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어요. 사장님이 다가와서 처음이세요?
이거는 이렇게 드시면 돼요라며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설명해 주셨어요. This is kimchi. Very good for health. And this is NAMUL. Korean vegetables. You try.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친절함이었어요. 사장님이 하나하나 젓가락으로 집어서 저희 그릇에 올려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짜면 이야기하세요. 덜 짜게 만들어줄게요. 사장님의 배려 덕분에 저희는 각자 입맛에 맞는 음식을 즐길 수 있었죠. 제가 매운 걸 못 먹는다고 하니까 김치도 덜 매운 걸로 따로 가져다 주시고, 소피아가 짠 걸 못 먹는다고 하니까 국물도 따로 조절해 주셨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유연함이었어요. 이런 맞춤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 리사가 놀라워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도 맛있게 드셨어요? 또 오세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배웅해 주셨어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죠. 오후에는 명동으로 쇼핑을 나갔어요. 길거리 음식을 파는 곳들이 즐비했는데 놀랍게도 위생적이면서 동시에 다양했어요. 떡볶이, 핫도그, 붕어빵, 타코야키, 계란빵 등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죠. 일본의 길거리 음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안나가 떡볶이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영어를 못하셨지만 스마트폰으로 번역기를 켜서 설명해 주셨어요. 매운 떡, 어묵, 소스 함께라고 번역된 화면을 보여주시며 웃으셨죠. 그리고 직접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서 테이스트 라고 시식을 권해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시식을 권해주셨다는 점이었어요. 맛보세요. 괜찮으면 사세요.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서비스였어요. 저희는 이런 작은 차이들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돈을 벌기 위한 장사가 아니라 정말 맛있는 걸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것 같아. 소피아가 감동스러워했어요. 저녁에는 삼겹살집에 갔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직원이 영어 메뉴가 없다고 하면서도 직접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이거는 돼지고기, 이거는 소고기, 이거는 닭고기.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심지어 고기 굽는 방법까지 직접 와서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뒤집으시고 이 정도 익으면 드시면 돼요. 상추에 싸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세심한 서비스였어요. 일본에서는 영어를 몰라서 우리를 피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영어를 몰라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해. 제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에서의 사흘째 되는 날, 저희에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쇼핑을 위해 홍대에 갔는데 거리 곳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죠. 저기 봐. 소피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어요. 한 상점 앞에 거대한 K-팝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그 앞에 일본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가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희는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더 걸어가니까 화장품 가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국 브랜드 화장품을 사려는 일본인들로 북적였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못 본 장면이네. 리사가 신기해했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이런 한류 열풍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서점에서였어요. 한국 드라마 관련 서적들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었고 일본 젊은이들이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같은 드라마 제목들이 일본어로 쓰여 있었죠. 심지어 한국어 학습서까지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K-뷰티 전문점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이 브랜드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식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았죠. 카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옆 테이블 일본 대학생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한국 패션이 정말 예뻐. K뷰티 제품 써봤어? 다음에는 한국 드라마 촬영지 투어도 해보고 싶어. 그 같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저희는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이상해. 우리가 일본에 있을 때는 이런 걸 못 봤는데 제가 의아해했어요. 그때 옆 테이블 일본 학생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실례지만 독일에서 오셨나요? 한국 어떠세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한류 문화가 엄청난 인기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국 드라마, 음악, 패션, 뷰티까지 모든 게 인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가 정말 트렌드예요.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도 많고 한국 여행 오는 사람들도 엄청 늘었어요. 그럼 왜 일본에서는 이런 걸 못 봤을까? 안나가 궁금해했어요. 일본 학생이 설명해 주길, 일본 내에서는 한류 문화를 즐기지만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느끼는 진짜 한류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문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경험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한류 상품들이 정말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직접 사면 훨씬 저렴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여행을 쇼핑 투어로 계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희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접했고 정작 한국에 와서는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복잡하네. 안나가 중얼거렸어요. 일본에서는 한국 문화가 인기인데 정작 우리는 일본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따뜻하다고 느끼고 있어.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여행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이 혼란이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나흘째 되는 날, 저는 혼자서 서울 시내를 돌아보기로 했어요. 친구들은 쇼핑을 더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뭔가 깊이 있는 체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일본의 전통 건축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거든요. 일본 건축이 완벽하고 정제된 아름다움이라면 한국 건축은 자연스럽고 따뜻한 아름다움이었어요. 한옥마을에서 전통차를 파는 작은 찻집에 들어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할머니가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독일에서 왔어요. 아이고, 독일. 멀리서 왔구나. 뭐 드실래요? 할머니는 메뉴를 가져다 주시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설명이 단순히 차에 대한 정보가 아니었어요. 이 차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거야. 몸에 좋아요. 이건 마음이 편해지는 차고. 각 차마다 담긴 이야기와 추억을 들려주시는 거였어요. 저는 오미자차를 주문했는데 할머니가 직접 우려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독일은 맥주가 유명하지. 여기는 차 문화가 깊어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할머니, 외국인 손님들이 자주 와요? 요즘 많이 와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한국 문화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손님들도 와요? 그럼. 일본 손님들 정말 많아. 한국 차 체험하러 와요. 신기하게도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것을 더 좋아해.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희가 일본에서 받은 대우와 한국에서 받은 대우가 너무 다른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더 좋아한다는 게 아이러니했거든요. 찻집을 나와서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궁궐 안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중에 일본인 관광객들도 꽤 있었어요. 한 일본인 가족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들이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일본보다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일본보다요? 네, 일본은 너무 형식적이에요. 여기는 진짜 마음이 느껴져요. 그 일본인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일본 사람 스스로도 일본이 형식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그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일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소피아가 놀라워했어요. 응.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일본인 가족이 한국에 두 번째 온 거래. 작년에 와봤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왔다고 하더라. 리사가 현실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럼 일본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거네. 그런 것 같아. 어떤 일본 대학생은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 안나가 궁금해했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교환학생이라.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갑자기 흥미로워졌거든요. 잠깐, 진짜로 생각하는 거야? 리사가 제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희는 인사동을 구경한 후 쇼핑을 마저 하기로 했어요. 인사동에서 전통 공예품을 파는 가게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독일이요. 아, 독일. 베토벤, 괴테의 나라. 문화가 깊은 나라죠. 사장님은 독일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한국의 전통 매듭이에요. 각각 의미가 있어요. 이건 행복, 이건 사랑, 이건 성공. 그리고 각자에게 어울리는 매듭을 골라서 선물로 주셨어요. 독일 친구들이 한국을 좋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오세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일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진심 어린 환대였거든요. 사장님, 한국에서 공부할 수도 있나요? 외국인이요. 제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럼요. 요즘 외국인 학생들 많이 와요. 교환학생도 있고 정식으로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사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마음에 드나 보네요. 좋은 선택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 친구들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처음 일본에 대해 가졌던 기대와 현실의 차이,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에서의 따뜻한 경험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엠마, 잠 안 와? 소피아가 물어봤어요. 응. 좀 복잡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너의 표정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너무 좋아. 사람들이 진짜 따뜻해. 그건 우리 모두 느꼈어. 하지만 여행과 살아보는 건 다르잖아. 알아. 하지만 정말 여기서 살아보고 싶어. 그 순간 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정보 데스크로 향했어요. 관광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90일까지는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른 비자가 필요해요. 어떤 목적으로 연장을 원하시나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한국 대학교들과 독일 대학교 간의 교환학생 협정이 많이 체결되어 있어요. 어느 대학 소속이신가요? 저는 제 대학교 이름을 말했고 놀랍게도 한국의 여러 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 학기부터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네요. 서류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손에 여러 서류들을 들고 친구들에게 돌아갔어요. 너희들 먼저 가. 갑작스러운 말에 친구들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같이 가기로 했잖아. 미안해. 나는 여기 좀 더 있고 싶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서와 지원서였어요. 너 진짜야? 갑자기 왜? 안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마음의 벽이 느껴졌어. 하지만 여기서는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하는 걸 느꼈거든. 진짜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야. 소피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학교는?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직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어. 하지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봤어. 다음 학기에 한국 대학교로 올 수 있대.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고. 하지만 언어는 어떻게 해? 한국어 전혀 모르잖아. 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어 수업도 있고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들도 많다고 해.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워낙 도와주려고 하니까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무엇보다 여기서 느낀 따뜻함을 더 경험해보고 싶어. 일본에서는 모든 게 완벽했지만 차가웠어. 여기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따뜻해. 나는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어. 공항에서의 이별은 정말 눈물바다였어요. 친구들은 저를 두고 가는 게 너무 아쉬워했어요. 연락 자주 하자.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꼭 알려줘. 혹시 힘들면 언제든 독일로 돌아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새 친구를 배웅하고 나서 혼자 공항을 나왔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나라에서 진짜 삶을 경험해보자. 불안하기도 했지만 기대감이 더 컸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혼자만의 도전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첫날 밤,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혼자 한국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내 온사인들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말이에요. 혼자 남은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 문제가 가장 컸죠.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알았지만 실제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는 거의 몰랐거든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그 중에 한국에서 1년째 살고 있는 프랑스 친구 줄리앙이 있었는데 그가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워낙 도와주려고 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줄리앙의 말대로였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점원이 영어로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고,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누군가가 꼭 도와주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면서 시작되었어요. 홍대 근처에 있는 한국어 학원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저는 서툰 영어와 몸짓을 섞어가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요. 마음으로 소통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금방 늘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언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도 정말 특별했어요. 일본에서 온 유키, 태국에서 온 솜, 미국에서 온 마이클. 모두 다른 이유로 한국에 왔지만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특히 유키와는 정말 흥미로운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일본에서는 한국 문화가 정말 인기예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와보니까 문화보다도 사람들이 더 매력적이에요. 유키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문화 때문에 왔는데 지금은 사람들 때문에 머물고 싶어졌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일상생활도 훨씬 편해졌어요. 마트에서 쇼핑할 때
식당에서 주문할 때, 지하철에서 길을 물을 때, 조금씩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2개월이 지날 무렵, 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비자 문제였죠. 관광 비자로는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었고, 학생 비자로 전환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독일에 있는 부모님의 반대였어요. 엠마, 당장 돌아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어머니의 화상통화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내 전공과도 전혀 상관없잖아.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려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해야지. 왜 하필 한국이야? 저는 제 마음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빠, 엄마,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런 건 여행으로도 충분해. 굳이 거기서 살 필요는 없잖아.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한국 친구들이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알게 된 한국인 자원봉사 선생님인 민지 씨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엠마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민지 씨는 저를 위해 교환학생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얼마나 빨리 배우고 있는지, 한국 문화에 얼마나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증명해 주셨어요. 엠마는 정말 특별한 학생이에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국어를 이만큼 배운 외국인은 처음 봤어요. 한국어 학원 원장님도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이 학생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까지 나서서 도와주신 거였어요. 엠마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알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이런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따뜻한 도움 덕분에 결국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한 대학교 한국어 과정에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죠.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한국 친구들이 도와주셨어요. 민지 씨가 독일어를 조금 할 줄 아셔서 부모님께 직접 화상통화로 인사를 드렸어요. 엠마는 정말 우리의 소중한 친구예요.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지 씨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일상적인 한국어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피아, 리사, 안나가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는 거예요. 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 한국 생활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도 한국이 궁금해졌어. 소피아가 화상통화로 말했어요. 내가 올린 사진들 보니까 정말 재미있어 보이더라. 특히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어. 리사도 동의했어요. 안나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 처음 봤어. 무슨 마법이라도 있는 거야?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설명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줘.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했던 우리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야. 드디어 새 친구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 왔어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6개월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지만 더 기뻤던 건 이제 제가 한국을 제대로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와, 너 완전 달라졌네. 소피아가 감탄했어요. 제가 공항 직원과 한국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죠. 이제 우리가 너한테 완전히 의존해야겠다. 안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첫 번째로 데려간 곳은 역시 그 국밥집이었어요.
사장님이 새 친구를 보시더니 다 왔네. 반갑다, 반가워. 하시며 진심으로 반겨주셨어요. 소피아, 리사, 안나는 6개월 전 자신들을 기억해 주시는 사장님께 깜짝 놀랐어요. 이 사장님이 6개월 전 우리 기억하고 계신데? 안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정이 정말 많아. 한 번 인연이 되면 계속 기억해 주시는 거야.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은 것 같아. 소피아가 감동스러워했어요. 리사도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 못했는데. 정중하긴 했지만 이렇게 가족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 대학교도 구경시켜줬어요. 제 한국 친구들이 소피아, 리사, 안나를 환영해 주었어요. 엠마 친구들이면 우리 친구지. 이런 식으로 즉석에서 친해지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 한국 친구들이 제안했어요. 소피아, 리사, 안나는 이런 적극적인 환대에 놀랐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친하게 지내도 되나? 안나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야. 외국인이라고 구분하지 않아. 제가 설명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6개월 동안 여기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 그래서 통하는 거야. 소피아가 깊이 공감하며 대답했어요. 맞아. 일본이 잘 정돈된 회색이라면 한국은 살아있는 다채로운 색깔 같아. 복잡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느껴져. 리사도 한마디 보탰어요. 안나는 더 철학적으로 말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 일본에서는 말이 안 통하면 단절됐는데 한국에서는 말이 안 통해도 연결되는 느낌이야. 소피아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나도 여기서 한 학기 공부해보고 싶어. 이런 따뜻한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리사도 동의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독일로 돌아가서 교환학생 지원할 거야. 안나는 더 나아가서 말했어요. 나는 아예 전과를 고려해보고 싶어. 한국학이나 동아시아학으로.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매력을 가장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다음 학기, 저희 4명 모두 서울의 같은 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각자 다른 전공이었지만 모두 한국어 수업을 함께 들었죠. 소피아는 한국 문학에 빠져서 번역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시의 정서를 독일어로 옮기고 싶어. 리사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관심을 갖고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비결을 독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안나는 한국 요리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한식 조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독일에 가서 한식당을 열고 싶어. 저는 한국의 외교 정책과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의 평화 통일 노력을 유럽에 알리고 싶어. 1년이 지날 무렵, 저희는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과 독일을 잇는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한국 문학 번역 프로젝트를, 리사는 한독 비즈니스 교류 프로그램을, 안나는 한식 문화 전파 활동을, 저는 한국 현대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일본 중심의 여행이었지만 결국 저희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 저는 서울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한국어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친구들과도 진짜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제 결정을 반대하셨던 부모님이지만 직접 한국을 경험해 보시고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셨어요. 엠마가 왜 여기 머물고 싶어 하는지 알겠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구나. 아버지도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이런 나라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겠구나. 소피아,
리사, 안나도 모두 각자의 길을 찾았어요. 소피아는 한국 출판사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고, 리사는 한국 기업에서 마케팅 실습을 하고 있어요. 안나는 유명한 한식 셰프에게 요리를 배우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전도사가 되었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인천공항에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평범한 독일 대학생으로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을 찾았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두 개의 문화를 이해하며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것은 진정한 소통이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저희 4명의 독일 여대생이 일본에서 실망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한국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독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찾은 꿈이에요. 이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의 한국 생활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많은 소통 부탁드려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